세계 최초의 재사용 가능한 우주선을 소개합니다. 우주왕복선이에요. 안녕? 우리는 저 비행기처럼 보이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한때 우주비행사들, 우주장비,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주로 운반했었죠. 이는 여전히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입니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8일입니다. 여기는 존 F 케네디 우주센터예요. 우리는 우주왕복선의 미션을 따라가면서 우주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건 아틀란티스예요. 이상한 구조물에 비행기가 부착된 것 같네요. 거대한 탱크와 2개의 로켓이요. 모두 안전띠를 매세요. 3, 2, 1, 점화! 엔진 5개가 켜지고 출발합니다. 2개의 측면 로켓, 고체 로켓 부스터는 이륙 중에 대부분의 힘든 일을 해냅니다. 처음 2분 동안 발사대에서 궤도선이라고 불리는 비행기처럼 생긴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기기를 들어올리죠. 아주 높이요. 이 모든 것이 약 45km의 제1고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고등학교 운동장을 112번 뛰어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 고도에 도달하면 임무가 끝납니다. 부스터가 떨어져 나오고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복구되어서 향후 임무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조될 거예요. 이때가 비행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좌석에 고정된 채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약 3의 중력 가속도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긴장되죠? 사실 이 정도는 조종사들이 공중회전을 할 때 보통 경험하는 것보다 약한 중력 가속도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우주비행사들에게 별 문제가 아니죠. 이제 궤도선 위에 3개 메인 엔진이 나머지를 책임집니다. 그들은 우주선을 더 멀리 우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마지막 추진은 약 6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저 거대한 오렌지 탱크에 있는 연료를 태우는 것이 바로 이 엔진들입니다. 이 장치는 궤도선의 속도가 초당 7.8km에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축구장 70개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이륙한 지 약 8.5분 만에 왕복선이 113km 높이로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탱크의 연료가 다 떨어졌고 분리됩니다. 연료 탱크는 대기권에서 타오르면서 지구로 다시 떨어집니다. 안녕! 그런데 모든 분리는 폭발성 볼트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기술적인 과정이지만 쉽게 말해서 우주왕복선에서 무언가가 분리될 때마다 철저한 통제하에 우주 폭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와우! 아틀란티스의 목표는 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너무 낮아요. 이제 엔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궤도 기동 시스템이죠. 메인 엔진 옆에 있는 2개의 작은 엔진이 최종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우주왕복선은 마침내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시속 약 28,000km의 속도로 움직이며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제 아틀란티스는 마치 구리 껍데기를 열어 진주를 만들듯이 적재물을 운반합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버스 2대의 무게 정도예요. 연구 장비나 인공위성, 필요한 모든 중요한 것들이죠. 한 가지 멋진 사실은 왕복선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뒤로 궤도를 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로 비행하는 것은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와 충돌할 경우 우주 비행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뒤집힌 상태에서 우주왕복선은 열 타일을 사용해서 태양의 열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왕복선이 배달하는 화물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화물이 배달되었고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궤도 기동 시스템이 다시 가동됩니다. 왕복선이 계속 뒤로 이동하면서 엔진은 궤도선의 속도를 올바른 속도로 감속하고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제 우주비행사들은 다소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 단계를 재진입이라고 합니다. 왕복선이 방향을 돌려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공기마찰은 왕복선의 바닥을 1650도까지 가열합니다. 용암보다 더 뜨거워요. 거의 2배나요. 만지지 마세요. 이때 우주비행사들은 약 1.5의 중력 가속도를 경험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보통 비행기를 탈 때 위에 느껴지는 것과 비슷해요. 일단 대기권 재진입을 마치면 우주왕복선은 속도를 늦추고 착륙 준비를 합니다. 착륙 자체는 일반 비행기와 동일합니다.
거의 같아요. 우주비행사들은 궤도선을 날아다니는 벽돌이라고 부릅니다. 즉, 엔진 동력이 없고 한 번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기지로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500m에 도달하면 착륙 기어를 해제합니다. 성공입니다. 왕복선은 시속 약 350km로 주행하며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일반 비행기는 시속 약 250km의 속도로 착륙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로 속도를 늦추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 큰 낙하산이 사용되고 멈출 때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우주왕복선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임무 완료. 여러분은 궤도선이 보잉 747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필요할 경우 착륙장에서 발사대 혹은 다른 장소로 궤도선을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총 6개의 우주왕복선이 건설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렉 팬들이 좋아할 만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우주로 비행한 적은 없지만 실험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지구에서요. 가장 많은 미션을 행한 왕복선은 디스커버리입니다. 우주로 39번 여행했어요. 허블 망원경을 궤도에 올린 것도 디스커버리였는데 이 망원경은 일부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우주왕복선 임무는 아틀란티스에 의해 행해졌어요. 아틀란티스의 첫 비행은 1985년이었고 2011년이 마지막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주왕복선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박물관에 가면 되죠. 우선 간단한 가상 투어를 해볼게요. 왕복선은 지하철 차량 2대 길이고 날개 길이는 상업용 제트 비행기보다 약간 작습니다. 자, 왕복선의 코 부분을 보세요. 저 구멍이 보이나요? 추진기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조종을 원할 때 이걸 이용합니다. 왕복선의 꼬리 부분에 추진기가 더 있어요. 코 바로 뒷부분이 승무원실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평균적인 임무에는 7명의 우주비행사가 참여합니다. 우주에서 비행사들이 즐기는 취미생활은 뭘까요? 메인 캐빈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 갑판이에요. 지휘관과 조종사들이 제어판과 수많은 스위치 앞에 앉아 있는 곳이죠. 비행기에서처럼요. 그리고 중간 갑판이 있습니다. 이곳은 승무원들이 먹고 자고 일하는 곳입니다. 부엌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확인해 볼까요? 3개의 수평 침대와 2개의 수직 침대가 있네요. 우주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똑바로, 대각선으로 자도 상관없어요. 모두 같은 느낌이에요. 무중력 화장실. 흥미롭군요. 하부 갑판은 장비 데크입니다. 물, 폐기물, 그리고 우주에서 필요한 추가 장비를 위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 3층 캐빈은 우주왕복선에서 유일한 공기 밀폐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면 우주복이 필요해요. 왕복선의 검은색 바닥은 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27,000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손으로 붙여졌고 재진입 시 왕복선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제 화물 적하 베일을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은 우주선이 궤도에 있을 때만 열 수 있습니다. 해치는 과도한 열을 방출하는 방열기 역할을 합니다. 우주왕복선은 보통 인공위성, 모듈 또는 장비와 국제우주정거장 보급품을 운반합니다. 일부 왕복선들은 아틀란티스처럼 연구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요. 메인 캐빈의 중간 갑판과 에어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 이 여분의 공간 사이를 떠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다 과학을 위해서요. 우주선의 가장 멋진 부분 중 하나요? 당연히 캐나다의 팔입니다. 왜냐고요? 그건 거대한 우주 로봇 팔이거든요. 캐나다에서 만들어졌어요. 로봇 팔은 비행 갑판에서 조종되고 화물을 내리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 비행사들을 이동시키는 데까지 사용됩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국제우주정거장의 건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모듈을 우주로 운반하고 우주정거장에 그것들을 장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후 우주왕복선들은 우주정거장에 바로 도킹할 수 있도록 개조된 에어록 장치가 있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에서 ISS까지 바로 떠다닐 수 있어요. 전체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약 300조 원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100번 살 수 있는 비용이죠. 비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간이 만든 물건은 약 200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제 우주 정거장입니다. 우주에 가보실래요? 곧 우주 비행사 훈련을 받지 않고도 개인 우주선의 비행을 예약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구궤도, 달, 화성으로요?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